1번이 질문이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좀 있으면 시원해지겠지? 다음에는 분수의 값을 연산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A, B, C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평가하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나머지 건 그대로 썼는데 502라고 하는 숫자를 500 더하기 A라고 썼다는 얘기네. A가 누구란 얘기죠? 그 A라는 숫자가 2라고 한다면 그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걸 전개한 걸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걸 전개했을 때 뭐가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본 질문인 것 같아.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값은 전개하면 누구라고? x제곱 a 플러스 bx 누가 방금 2x라고 얘기했는데 2ax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서진이 아냐 혹시? 자, 아시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x한테 500, a한테 2, b한테 3을 집어넣어서 전개하는 얘기 같은데?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500제곱 플러스 2하고 3을 더해서 5 곱하기 500? 2하고 3을 곱한 6에서 6을 뺐으니까 6은 지워지는 것 같은데? 그때 b에 해당하는 숫자가 5라는 얘기죠? 그때 c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500을 약분하라는 얘기잖아. 그 앞에 있는 500의 제곱은 500으로 약분했더니 500 제곱을 500으로 나누게 했더니 500? 5 곱하기 500을 500으로 나누게 했더니 5. 그 답은 c의 값은 505인가 봐. 다 더하세요. 512.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몇 번이죠?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번에서는 AB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2, AB를 제곱해서 더한 값은 5. 그때 옆에 있는 값을 구하세요. 지금 이 값을 구하려고 왔더니 분수값을 더하라고 하면 일단 기본은 통분하는 게 항상 먼저거든? 쌤 지금 통분해가지고 AB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근데 규랑이는 문제 설명할 동안에 뭐라고 있는 건지 살짝 궁금하긴 하다. 그게 멍이라고 하는 건가요 혹시? 자,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2인가 봐. 답을 구하려면 고백값이 누군지 알면 되는 거네? 그럼 고백값을 구하려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문제에서 5라고 있겠는데 합의값하고 고백값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변형한 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뒤에다 뭘 해야 되죠? 마이너스 ab. 여기다 지금 합의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제곱했더니 4. 따라서 ab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야지 5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분모에 대입하세요. 그럼 분자 분모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면 될 것 같고 여기 분모에 1 있다고 생각해서 1분의 4인가?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시험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줄기차게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쌤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잘 못하기도 해. 2차식을 준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 밑줄 친 것까지는 x분의 1이라는 분수가 없었거든? 다 x의 제곱하고 x만 있었는데 여기서 x분의 1을 제곱한 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나의 바람은 x분의 1이 나오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x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양변을 x로 나누기 하면 x분의 1이 등장하는 거구나. x로 나누기 하면은 첫 번째 건 x, 두 번째 건 7, 마지막이 x분의 1일 되는 거네. 여기서 1번 문제가 요구한 건 2항만 하라고 하는 거지. 7을 갖다 2항했더니 2항해주면 첫 번째 거의 답은 7인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뭘 빼야 될까? 네, 2를 빼야 되겠죠? 이해되신 거 맞을까요? 곱셈 공식에다 대입만 하세요. 7을 대입했더니 49, 49에서 2를 뺐더니 47인가? 포인트는 2차식을 만났을 때 분수값 있는 녀석을 구하라고 한다면 x로 양변을 나누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은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빡 오지 않냐? 안 났나 봐. 그런 느낌이 없었나 봐.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는 똑같은 숫자 A라는 숫자가 3이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게 0.03인가 본데? 3 더하기 0.03이 앞에 있는 숫자고 뒤에 있는 숫자는 3-0.03이라는 얘기죠? 이게 보자마자 느낄 정도는 되지 않나? 다현아? 어때? 아하, 그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을 빼는 거죠. 합차니까. 근데 앞에 걸 제곱하면 9가 되지만 뒤에 걸 제곱하면 소점이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소점이 네 자리 숫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했더니 0.0009가 되겠구나. 그럼 빼주면은 빼기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8점. 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0번이요. 10번은 다음 식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호가 잘 안 보이네.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 자, 처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건 누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죠?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8이라고요?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이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C값이 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보다는 살짝 더 어렵게 출제하긴 하지만 중3 때, 고1 때 다 출제됩니다. 지금 너희가 배우는 과정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께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시험 보거든. 그래서 중3 1학기 거랑 고등학교 1학기 께 똑같아서 중3 1학기를 잘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도 잘합니다. 다음 식은 전개했더니 왼쪽에 있는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왼쪽 전개한 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얘라서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개수의 값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단 a, b, c의 값은 정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항 계수끼리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또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수항의 값끼리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정수의 값끼리 곱해가지고 12가 나온다고? 그럼 정수 곱해 12가 나오는 거는 이거 많기도 하다. 1하고 12하고 2, 6, 3, 4, 4, 3, 6, 2, 11이 있는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C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C가 될 수 없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두 숫자를 더한 게 C라고 하니까 두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은 13, 8, 7, 7, 8, 13인가? 그럼 다음 중에 될 수 없는 걸 찾으러 얘기했다고? 일단은 8하고 7하고 13은 있는 거잖아. 8하고 13은 있는데 15는 없지. 선생님 근데 갑자기 음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음수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러네. 정수라고 했지 자연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0이거나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13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7도 나올 수 있니?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도표할 몇 번일까요?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지금 A가 되는 정사각형이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로의 길이는 2b만큼 줄였고 세로의 길이의 값은 2b만큼 늘렸다고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사각형이 여기 있는데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넓이가 어떻게 변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구나. 원래 넓이는 A제곱인가? A제곱이었던 넓이가 가로는 2b만큼 줄었고 세로는 2b만큼 커졌다고? 근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걸 전개하면 누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은 앞에 있는 넓이에 대해서 4b제곱만큼 감소한 건가? 그래서 4b제곱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답이 1번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23? 23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8번으로 갔습니다. 연우 지금 여기가 풀어져 있나요? C가 안 풀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 자, 18번 문제가 다음에 있는 식에서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자연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이구야? 100의 배수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이 왼쪽 값을 계산하면. 그런데 얘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빡 와야 되는데. 왔어, 느낌이? 앞에 거는 뒤에 있는 값은 100-3가? 쌤이 저번 시간에 다무 살짝 걱정돼서 다무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지 얘기 좀 해봐봐. 100제곱 마이너스 16. 100을 제곱한 녀석에서 16을 빼는 건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지금 54의 제곱 있나? 아, 54의 제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려나? 그 54의 제곱을 쌤이 썼거든? 100의 제곱은 좀 쉬운 숫자 아니야? 100의 제곱은 만인가? 이거 두 개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식하면 쉽지 않을까? 이거 두 개를 쌤이 플러스인 54의 제곱을 앞에다 쓰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뒤에다 쓴다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곱한 거야? 밑줄 친 게? 누구누구 곱한 밑줄 친 게 나오냐고. 54 플러스 4하고 54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이 위에 게 나오는 거니? 그런데 54 더하기 4는 58 뺐더니 50? 58 곱하기 50이라는 숫자를 목적하는 바는 100의 배수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앞에 있는 숫자를 29 곱하기 2라고 쓴 다음에 2 곱하기 50을 100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치? 그 앞에 있는 숫자는 100에다가 100배한 건데 뒤에 숫자는 100에다가 29배한 거니? 이런 거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누구라고? A의 값은 129가 답이라고? 이런 거 맞아? 자, 주랑아 손가락 좀 그냥 그만 좀 깨물어. 혹시 네 손톱은 좀 단맛이나? 이렇게 맨날 손가락을 깨물어.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 주랑아 쌤이 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중에 어떤 수업 들을 때나 공부할 때 어떤 특정한 습관을 가진 애들 되게 많거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짓을 하게 되면은 너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긴 한데 자신이 가진 집중력을 분산시키게 돼.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야, 쌤 말은. 자, f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인데 여기 써있는 것들은 전부 다 fn이 아닌데 저기 써있는 것들은 f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써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1부터 8까지 대입한 걸 더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값은 지금 문제에 fn을 집어넣으면 fn 플러스 f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분모가 루트가 있는 거죠? 난 여기다 1부터 8까지 대입하고 싶은데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 분모가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유리화를 할 때는 항상 큰 녀석의 값이 앞에 작은 녀석의 값이 뒤에 있는 다음에 유리화를 해야지 산수 실수를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곱하는 거는 가운데 보가 다른 녀석을 분자분모에 곱해서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모의 값이 누군지는 지금 알지 않나? 분모는 누구야? 분모가 산수하면 누구라고? 1이라고 1? 앞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n,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n 플러스 1 빼기 n이어서 1이라고?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만큼 차이 나면 유리화는 1이 남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분자에 있는 값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한테 1부터 8까지 대입해서 더하기 해야 되는데 여기는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 1부터 8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1을 갖다 대입한 게 1 대입한 게 누구라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2 대입했더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렇게 쭉 대입해서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라고? 8까지? 8 대입했더니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 지워지는 건 루트 2부터 지워지기 시작해. 남는 거는 요거 남을 것 같고 루트 3도 지워질까? 앞에 두 번째가 남았으니까 남는 거는 뒤에서 두 번째 게 남습니다. 이 남는 건 좌우 대칭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답이 2라고요? 지금 이된 거 맞을까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 문제는 x하고 y라는 숫자가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주거든? 이것도 고등학교 수능 보는 그날까지 매우 습관적으로 푸는 문제 형태야. 앞으로 우리는 꽤 많은 문제를 가운데 부호만 다른 녀석을 마주치거든? 가운데 부호만 다른 녀석을 마주치면은 일반적으로 하백값, 고백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항상 먼저 이걸 구해야 돼.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가끔씩은 차액값을 구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단 하백값을 구하면 합이 누구야? 고백값을 구하면 고백값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될 것 같은데? 고백값은 누구니? 네, 4-3이니까 곱한 값은 1인가요? 뺀 값은 누군지 말해주라. 네, 뺀 값은 2루트 3이네. 어떤 문제들은 세 번째 뺀 값도 문제 풀 때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은 1번, 2번만 구해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분수의 값이 나왔으니까 보자마자 뭐부터 할 건데? 통분. 통분하게 되면은 분자의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연우야 공식이 뭐야? 다무 공식 뭐예요? 듣고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분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2만 쓰는데 지금은 분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자, 공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분모한테 1 대입했고요. 분자한테 4 대입했고 1 대입했습니다. 네, 답이 14겠네요.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보다 앞에 있나요?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짜리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개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AC, AP 길이가 똑같고 BD하고 BQ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PQ의 점을 정해서 PQ에 대응하는 숫자를 AB라고 한다면 두 개의 숫자를 나누기 해보세요. 한 칸의 길이가 1짜리인 모눈종이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것들은 이 선 사이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과 선 사이의 길이 값도 1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선분의 길이 AC라는 길이 값을 구하려면 이게 모든 변의 길이가 1짜리인 모눈종인데 모든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AC 길이 값은 누구야? AC 길이 루트 2.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 그럼 여기는 BD 길이는 누구야? 둘 다 루트 2네. 그럼 문제를 구한 거는 AC라고 하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가 AP라고 얘기했으니까 P점의 좌표에 대응하는 숫자인 A라는 숫자는 누가 되죠? 1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 갔으니까 1-루트 2. 반면에 BD라고 하는 길이의 값도 루트 2가 되는데 따라서 여기는 요만큼 BQ의 길이 값도 루트 2일 겁니다.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Q점의 좌표는 루트 2. 이걸 나누기 하세요. A분의 B를 구하세요. A분의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를 했더니 분모의 값에 뭘 곱해? 1 플러스 루트 2. 그럼 분모의 값은 누가 되죠?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할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하면 누구야? 1 빼기 2여서 마이너스 1인가 분모는? 자, 이제 분자의 값은 전개할 때 분배해서 전개해야 되겠네. 루트 2 더하기 2가 되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그때 마이너스를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앴더니 답은 요게 답인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 24번은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거든. 우리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a 더하기 b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를 하는 게 기본 공식인데 a라는 값 대신에 집어넣을 때 x값을 집어넣고 b라는 값 대신에 집어넣을 때 x분의 1을 집어넣게 된다면 앞에 거는 a 대신에 x를 집어넣었으니까 x의 제곱, b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x의 제곱분의 1,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 마이너스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x하고 x분의 1이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곱한 값은 1인가요? 그래서 이런 공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고 이번에는 a값 대신에 선생님이 x제곱을 집어넣고 b값 대신에 x제곱분의 1을 집어넣을까 싶거든? a한테 x제곱을 집어넣는다면 제곱했으니까 x 4제곱? b한테 x제곱분의 1을 대입한다면 제곱했으니까 x의 4제곱분의 1인 것 같은데 a 대신에 x의 제곱을 b 대신에 x의 제곱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하고 x의 제곱분의 1도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지워지나? 그럼 어차피 합한 녀석의 값의 제곱에서 똑같이 2를 빼는 거네? 첫 번째 값을 알고 싶으니까 지금 요게 지금 4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럼 첫 번째 건 4를 제곱한 녀석에서 2만 빼면 된다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두 번째 건 방금 전에 제곱 더한 녀석의 값이 14였는데 14를 제곱한 거에서 또 2만 빼면 된다고요? 그럼 194가 되는 건가?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절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식으로 안 해오는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영역이야. 공식이라고 하는 걸 소개해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고 숫자도 대입했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께 돼가지고 살짝 변형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절대 공식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 워크북으로 가겠습니다. 워크북에서 쪽수를 불러주세요. 31쪽이라고 들었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다른 분들 31쪽보다 앞에 있을까요? 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31쪽에 풀어야 될 걸 얘기해 주세요.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번 문제는 분수의 값을 더한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통분,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값을 통분했더니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합의값이 주어져 있었으면 분자값한테 합의값을 제곱한 다음에 2xy를 빼서 문제를 풀었을 건데 합의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차이값이 주어져 있잖아. 차이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분자한테 뭘 대입해야 돼? x-y제곱 플러스 2xy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분자인 거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12, 곱의 값은 마이너스 12, 차의 값은 8, 제곱했더니 64, 마이너스 12의 2배, 마이너스 12분의 40, 8로 약분해? 마이너스 3분의 5? 답이 없다. 8로 약분이 안 되는구나. 뭔 짓거리 한 거야? 뭘로 약분해? 4로 약분하냐?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확 건너뛰고 24번으로 가도 된다고? 선생님 약간 염려돼. 다른 분들 질문 있는데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다무 지금 질문 있는데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규랑이도? 선생님 최근에 나는 애들이 하는 말 다 고지고대로 믿는 편인데 애들 내가 가르친 애들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잖아. 요즘 장어 가지고 뒤통수를 몇 번 맞은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 확인하는 중이 아니래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지? 선생님한테는
모든 걸 까고 내 실력이 요만큼이라고 항상 밝히셔야 돼요. 다음에 있는 분수의 값이 있습니다. 이 분수의 값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니까 지금 분모에 있는 숫자가 1이라는 얘기잖아. 유리화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 계획이거든. 근데 유리화하기 전에 여기는 모든 4개의 숫자 값들은 전부 다 루트 2의 배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은 유리화하기 전에 루트 2로 분자도 루트 2로 나누게 하고 분모도 루트 2로 나누게 하면 산수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분자의 값도 루트 2로 분모도 루트 2로 나누게 하려고 해. 분모부터 쓰려고. 3 마이너스 숫자 4를 숫자 4를 선생님이 루트 2로 나누게 하고 있거든. 숫자 4는 2 곱하기 2인데 2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잖아. 이 값을 루트 2로 나누게 하면 뭐가 되는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누구냐고. 2 루트 2인가요? 분자는 제대로 빨리빨리 하시겠죠? 분자 값도 루트 2로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먼저 숫자 2를 루트 2로 나누게 하면 우리가 저번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온 녀석이 누구였죠? 이게 루트 A였나? 분자는 루트 A가 2개 있는데 둘 중에 루트 A 하나로 나누게 했으니까 루트 A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숫자 1을 루트 2로 나누게 하면은 루트 2라고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게 했더니 1인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유리화할까 싶은데 유리화하려면 뭘 곱해야 돼? 그럼 분모의 값은 누구야? 네, 분모값은 1이죠. 앞에까지 곱하면 9, 뒤에까지 곱하면 8. 9-8이니까 분모는 1. 그럼 분모는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난 분자의 값만 곱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다. 분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루트 2를 차근차근 곱하고 있습니다. 3루트 2 플러스 4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그랬더니 답이 그때 A의 값은 1, B의 값은 1이라는 얘기네. 두 개 더한 값은 2가 되는 것 같고.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는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의 폭의값이 2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폭의값이 2. 그럼 여기는 이런 길이 가로 길이 값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여기 길이는 전부 다 2란 얘기야? 그럼 내가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을 왼쪽으로 이만큼 옮겨주면 딱 달라붙겠네? 이 녀석의 값 왼쪽으로 너 왜 너만 오니? 다 같이 와야지. 야, 내가 손을 따뜻하고 그랬구나. 같이 가. 다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2억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는 땅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땅의 넓이라는 얘기인가? 그때 가로 길이는 몇이야? 세로 길이 값은 누구란 얘기야? 그 두 개를 곱한 땅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만 답을 쓰면 쌤도 좋겠는데 아마 답이 전개해서 답을 쓸 것 같거든? 앞에 거 두 개 곱했더니 35x의 제곱이 하나 있고 동류항은 미리 계산할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여서 상수항의 값은 4인가요? 답은 전개한 걸 답으로 써놨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0번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연호 잘 이해되고 있나요? 20번은 1009, 1011 두 개의 숫자를 보고서 느끼는 점을 얘기 좀 해줄래? 앞에 거는 1010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1010 플러스 1. 요게 지금 분자구만.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지? 101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건가? 그럼 그 1의 값은 지워지냐? 근데 2020이라고 하는 숫자가 1010의 2배? 그럼 1010을 약분하면 뭐가 남아?
그 답은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게 몇 번인가요?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이 전개해서 A만 읽은 다음에 대입하세요. 눈만 뜨면 안 틀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틀렸으려나? 일단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전개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다고 놓기만 하세요 라는 얘기여서 선생님 왼쪽 값을 전개하는데 이 정도는 설명 없이 전개도 이해되지? 선생님이 전개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거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똑같대. 그럼 B의 값하고 9-2A가 똑같다는 얘기냐? 근데 A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A가 4가 되면은 B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아, 그러네. 그거 집어넣으세요. A한테는 4를 집어넣으세요. B한테 1을 집어넣으세요. 합차네? 그래서 한 번은 앞에 거 제곱, 한 번은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나서 뺄 건가요? 요게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5, 21, 21번으로 왔습니다. 21번은 분수의 값들이 4개 있는데 분자의 값들은 다 2로 다 똑같은 값이네? 그런데 첫 번째 있는 녀석의 값은 보통 유리화를 분모에 있는 값을 유리화할 때는 큰 녀석의 값이 앞에 있지 않으면 항상 선생님이 가르쳤던 모든 제자애들이 부호에서 실수해가지고 더하기는 앞뒤 순서를 바꿔서도 되는 거니? 항상 유리화하기 전에 큰 숫자가 앞에 있도록 위치를 좀 조정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하기 위해서 누굴 곱해야 돼? 루트 3-1을 곱해야 되나? 두 번째 분수는 뭘 곱해야 돼?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돼?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 지금 4개 중에 2개만 했거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분모 2개를 곱한 게 누구죠? 네, 3-1이니까 2. 여기는 분모 2개 곱하면 누구야? 2. 그럼 여기는 2하고 여기는 2하고 지워질 테고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지워지겠네. 그럼 결국은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하는 값만 남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루트 3-1, 두 번째 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유리하기 위해서 곱하는 거. 세 번째 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했겠죠. 마지막 거는 3 마이너스 루트 7을 곱했겠구나. 3이 더 크니까 3이 앞에 있을 거니까.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워지는 게 루트 3 지워지고 루트 5도 지워지고 루트 7도 지워지는 것 같아. 답이 뭐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유사한 문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지. 이거 유리에서 우리 풀었잖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년 동안 나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개념쌤만 풀어오라고 숙제 내줬죠. 혹시 그래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센 수학을 푼 사람이 혹시 있나요? 네, 말 정말 잘 듣는군요. 기가 막히다 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나가면 숙제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선생님 갈등 중이야. 다음 챕터 진도를 나갈지 센 수학을 천천히 풀면서 장응의 속도에 맞춰서 현지화를 할지 살짝 고민 중이에요 지금. 자, 센 수학을 피세요. 센 수학을 숙제 안 내줬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자, 그럼 개념센이라고 한 책에 오늘 진도 나갈 때 쪽수 좀 불러주세요. 54쪽. 많이는 욕심 안 내고 조금만 하고 나머지 니네가 하고 조금 하고 나머지 선생님이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쌤 장응 현지화 하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볼 필요성 있을까? 자, 인수분해하고 공통인수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MA 더하기 MB라고 하는 거를 뭐 한다고 얘기하지? 전개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배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곱하기 더하기에 대해서 괄호 속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의값을 m이라는 숫자를 곱할 때는 a한테도 m을 곱할 거고 b한테도 m을 곱할 거죠. 근데 분배 법칙에 대해서 기억할 내용은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분배 법칙은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분배 법칙, 공통되는 걸 묶어 쓰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가장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하는 것만 분배한다고 얘기하는데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 중에 하나야. 둘 다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의 값은 우리가 지금 앞 챕터에서 곱셈 공식을 전개한다고 표현했던 것 같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공통되는 걸로 묶어줄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한다고 표현하거든.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12라는 숫자를 1과 10이나 2하고 6이랑 3하고 4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니? 그때 우리 6개의 숫자를 뭐라고 불러? 10이라는 숫자의 약수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숫자면은 고백꼴로 표현되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전부 다 약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잖아. 식. 예를 들어서 식에서 아까 해봤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누굴 곱한 거라고?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한 거라고? 그럼 이게 숫자였다고 한다면은 얘네들 두 개가 고백꼴로 표현됐으니까 약수라고 표현할 건데 문자였을 때는 이름을 인수라고 불러. 그래서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인수분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들은 인수의 값들의 고백꼴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럼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니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a제곱 2ab b제곱의 값들은 식들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 식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식들을 고백꼴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얘기하거든. 첫 번째 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냐? 두 번째 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가? 그 다음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녀석의 값을 합과 차의 곱으로 연결하는 거. 또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누구하고 누구의 곱이라고 하면 좋을까?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이건 누구의 곱일까? 이건 전부 다 뭐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앞 챕터 곱셈 공식이었나? 곱셈 공식이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름이? 인수분해라고? 그럼 인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인수는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 이거 전체도 인수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인수, 얘도 인수, 이거 전체도 인수라고? 자, 우린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책에서는 공통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 공통인수는 앞의 식과 뒤의 식에 공통되는 걸 공통인수라고 얘기해. 일단 숫자 3이라고 하는 색 값은 당연히 공통되겠지. A 한 개도 공통되냐? 거기까지만 딱 앞뒤 식이 공통되는 것 같은데 그 공통된 녀석을 공통인수라고 불러. 두 식에서 공통되는 인수의 값들을 우리 공통인수라고 얘기하고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다고 얘기해. 자, 연습을 몇 번 하면 아주 일도 아니야.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보세요. 첫 번째 인수분해는
하나 이상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맞나? 확인해볼까요? 방금 5개? 이거는 하나의 다항식이야.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하나의 다항식인데 그것들이 두 식의 곱이 맞아? 두 식의 곱이죠? 얘도 두 식의 곱 맞죠? 얘도 한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두 식의 곱이 맞죠? 한식, 두 식의 곱. 한식, 두 식의 곱.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장은 A라는 녀석의 값은 다음 다항식의 공통인수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셋 다 모두 공통되는 건 A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누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 아니야?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는 거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합액값과 고백값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의 합액값인지 a하고 b라는 녀석의 고백값인지를 검토하라는 얘기네. a하고 b의 합액값은 마이너스 1이냐? 두 숫자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6이냐? 여기에 진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되신 거 맞나요? 네 번째 거는 저 식에서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는 이것뿐이다 라고 얘기했네.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인수라고 얘기했거든. 두 가지만 인수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구도 인수라고. 앞에 것도 인수고 뒤에 것도 인수고 전체도 인수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요거 전체가 인수라고. 그러니까 이걸 따르게 이렇게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 이게 인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해되니? 둘은 같은 거니까 낱개로 각각도 인수고 전체도 인수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방금 했던 말을 또 듣는 일이 거의 없어.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수학은 이 정도의 난이도면은 한 번 언급해주면은 인수가 누굴 얘기하는지 애들의 머릿속에 자각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설명하지 않거든, 수학은. 그런데 이런 걸 한 번 들을 때 흘려듣는 애들이 못해. 인수가 정확히 누군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지 않거든.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수가 누군지 입력이 됐을까?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x제곱 플러스 3x의 인수는 그거 자체가 인수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 자체도 인수 맞아. 그러면 물어보자.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3x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다 구해 라고 한다면 누가 인수인 거야? x가 인수고 x 플러스 3도 인수고 네, 전체식도 인수라고 세 가지가 인수라고. 혹시 연우야 지금 졸리니? 다음 중에서 인수를 보기 중에 모두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기서 인수의 값을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미 고백고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곱으로? 쌤이 이거 다시 써볼게. 3, A, B, C-2가 지금 곱해져 있지. 다음 중에 인수인 걸 싹 다 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는 낱개로 하나씩은 전부 다 인수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중에서 뭐 2개만 짝지은 거, 3개 짝지은 거, 4개 짝지은 거 이거 싹 다 인수가 될 수 있어. 그럼 첫 번째 3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인수 맞아. A제곱 B의 값은 이거 3개 얘기한 거니? 그것도 인수 맞아. 아, 인수인 거 고르라고 했지. 이것도 인수 맞아. 이것도 인수 맞아. 3A BC-2는 인수가 맞나? 약간 니네들 눈속임한 건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눈알이 제대로 박혀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죠. 지금 이거는 첫 번째 3이랑 두 번째 A랑 네 번째 B랑 마지막에는 C-를 곱하면 이건 인수거든? 그런데 B의 값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b를 집어넣으면 원래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지? 약간의 눈속임을 해놔서 써놓은 거네. 이건 인수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인수가 될 수 있나? 이거는 되게 무지막지하게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거는? 원래 인수는 요것만 인수라고 할 수 있나? 3a, c-가 인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전개해서 쓴 녀석인 것 같은데 전개해서 쓰면 오른쪽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a 제곱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안 되지? 이건 인수가 아닙니다. a 제곱 c-2는 a 2개하고 c-2가 좀 맞는 거니까 이거 되는 건가? 마지막의 녀석의 값 인수가 될 수 있나? 3b로 묶었으면은 원래 뭐라고 써야 돼? 3b만 묶었으면은 a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a제곱 c 마이너스 2a제곱이라 써야지 올바른 인수인 거지? 이건 틀린 인수인 거네. 되셨죠? 다음을 인수분해하세요. 아직은 우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공통인수만 찾아서 공통인수를 묶으라는 얘기거든? 여기 있는 거는 공통인수가 누굴까요? 앞뒤에 공통인수는 x. 그 x라는 녀석으로만 묶어 쓰세요. x를 앞에다 쓰시고 나머지 걸 뒤에다 쓰세요. 공통인수가 누굴까요? xy가 공통되겠구나. xy를 묶었더니 앞에서 남는 거는 뒤에서 남는 거는 공통인수가 누굴까요? x 플러스 2가 공통인수여서 x 플러스를 묶어주면은 앞에서는 x가 남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3이 남나? 이해된 거 맞아요? 자, 밑에는 네 문제 풀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용은 이미 곱셈 공식을 소개했거든? 그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파트인데 하나만 얘기하고 나서 가야 되겠다. 선생님이 a 플러스 b의 값을 제곱하라고 한다면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해서 2배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인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는 곱셈 공식, 이렇게 가는 게 인수분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숫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제곱수라고 부르니? 식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들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녀석을 식을 제곱 형태로 쓴 것들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뭘 관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걸 관찰하려고 해. A라는 문자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 이게 A라는 문자에 대해서 몇 차식이라고 답할 수 있나? A라는 문자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근데 이건 A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야. 일반적으로 다항식에서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하는 거지. A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인데 A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었을 때 A라는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이건 2차항이고 1차항 앞에 있는 개수의 값에 누가 있다고 답할 수 있니? 2b가 있다고 답할 수 있지 지금. A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에서 1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2b라고 얘기할 수 있지. 1차항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을 1차항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값이 상수항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얘기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쌤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으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x 앞에 써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숫자가 1이죠. 그 1이 여기에 써있으면 이 괄호 속에 있는 숫자 1인가 지금? x 더하기 1을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 쌤이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한번 써볼 생각이거든? 지금 x 앞에 뭐라고 써있니? 그치. 지금은 x 앞에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라고 써있는 거지? x 앞에 써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3가? x 앞에 써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이 상수항에 써있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괄호 속의 숫자가 누구야 지금? 여기 괄호 속의 숫자. 괄호 속의 숫자는 마이너스 2야? 그 여기다 쓰려고 해. 아까도 여기 있는 숫자가 b였지. 괄호 속의 숫자가.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a 더하기 b의 제곱 여기다 b라고 쓰는 거야. 몇 번 더 하면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통달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한다면 x 앞에 써있는 숫자를 2로 나누면 3? 그 3을 제곱한 게 9니? 그럼 이 녀석의 정체는 괄호 속에 있는 숫자 3,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바꿀 때에는 1창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숫자였을 때 그때 제곱식이 돼, 완전 제곱식이. 그것들 몇 가지 연습하려고 해. 다음을 인수분해하세요. 일부러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문제만 묶어놓은 것 같아.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숫자가 상수항에 있니?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앞에 거는 a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뒤에 거는 이 괄호 속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2. 얘도 지금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인데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식인데 x 앞에 뭐가 있다고 봐야 돼? 이건 x 앞에 6y가 있다고 볼 거야. 그럼 6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값이 9y 제곱인가? 그 9y 제곱의 값이 뒤에 상수항에 있니? 여기 9y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 앞에는 x제곱이니까 앞에 x라고 쓸 건데 뒤에는 이 괄호 속에 있는 3y 이해된 거 맞나요?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르다. 쌤이 지금 설명했던 1번과 2번은 최고창 계수가 1이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최고창 계수가 4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상황이 다른데 먼저 4로 묶어주는 게 어떨까 싶어. 왜? 우린 최고창 계수가 1인 건 할 수 있는데 최고창 계수 4인 건 처음이니까 x 앞에 x제곱 앞에 써있는 4라는 숫자로 선생님이 묶어주려고 하거든. 4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니? 그럼 지금 x 앞에 써있는 숫자는 1. 그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녀석은 4분의 1. 그럼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x제곱이니까 x라고 썼고 괄호 속에 있는 숫자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4라는 숫자 자체가 2의 제곱이지 않냐?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괄호 속에서 2를 곱할 수 있죠? 그때가 괄호 속에서 곱한 게 2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납득이 됐을까요?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푸는데 완전 제곱식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보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걸 되게 쉽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렵게 포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보여 그냥. 얘도 지금 최고창 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3으로 묶어줄 생각인데 3으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x 앞에 써있는 숫자를 2로 나누기 한 다음에 제곱한 녀석의 값이 1. 그럼 쓸 때는 3 곱하기
x 괄호 속의 숫자가 마이너스 1? 끝이야. 선생님 아까는 선생님 2로 집어넣었잖아요. 3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네 문제를 지금 풀어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9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9로 한번 묶어줄까 싶거든? 쌤이 9로 묶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8b라고 쓸게. 마지막은 9로 묶었더니 9분의 16b제곱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a 앞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8b, 마이너스 3분의 8b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b, 그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b를 제곱했더니 9분의 16b제곱 플러스 9분의 16b제곱. 따라서 여기 9분의 16b제곱 있으니까 쓸 때는 9 곱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4b.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제곱이니까 3을 괄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괄호 속에서 3배 했더니 3a 마이너스 4b의 제곱인 것 같습니다. 됐죠? 처음만 이렇게 풀지 나중에 딱 보면 뭔지 알아.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마 쌤 생각인데 일주일 뒤면은 딱 보면은 3a 마이너스 4b의 제곱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4번은 쌤이 18로 묶었거든? 18로 묶었더니 x의 제곱 18분의 24가 3분의 4? 18로 묶었더니 9분의 4인가? x 앞에 있는 3분의 4를 2로 나눈 다음에 3분의 1을 제곱했더니 9분의 4. 따라서 18 곱하기 앞에가 x제곱이니까 x 더하기 3분의 괄호 속의 숫자가 3분의. 근데 18이라는 숫자 중에서 18은 9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9라는 숫자만 괄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9가 괄호 속으로 들어가면은 3배. 3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에서 완전 인수분해 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나 1번이 안 보인다. 가운데가 6a 앞에 9가 뭐야? 그럼 요 녀석은 a 앞에 마이너스 6을 이뤄낸 다음에 제곱했더니 9가 맞네? 그러니까 누구의 제곱이야? a 마이너스 3의 제곱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눈다면 제곱하면은 9분의 1. 그러면 x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누는 숫자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3분의 1 제곱. 세 번째 거는 x 앞에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제곱한 게 25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지막 건 묶어 써야 되겠는데? 마지막 거는 9로 묶어 쓰고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5x? 9로 나누기 했더니 9분의 25? x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누면 6분의 5인가? 6분의 5를 제곱하면 36분의 25지 9분의 25가 아니지. 이건 완전조식을 만들 수가 없어. x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는 숫자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해됐을까?
네 번째 거는 4로 묶어주겠습니다. 4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yx 플러스 4분의 9y 제곱? x 앞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3y인데 그걸 일어난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4분의 9y 제곱? 있네. 괄호 속의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3y니까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y 제곱 4를 괄호 속으로 집어넣으면 2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연우야, 밤에 푹 자는 거 맞아? 자다가 귀신을 봐가지고 적을게.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갓난애기여서 그래서 밤에 푹 못 잤다고.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써넣으세요. 이건 최고차계수가 1인 것들은 고민이 별로 필요 없어. A 앞에 1창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4. 이러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요것도 X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9가 나와야 되지. 그럼 X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구였을 때 2로 나눠서 제곱하면 9가 될까? 플러스 6에도 되고 마이너스 6에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2로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니까 이건 답이 2개야. 이런 거 맞을까? 그 다음은 X 앞에 있는 A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은 네모하고 B까지 A 앞에 있는 계수인 것 같거든? 그러면은 요 앞에 누가 있어야지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16B제곱이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8 이것도 답이 2개겠네. 이걸 2로 나눠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제곱하면 16이니까. 그런데 요거는 앞에 9라고 써있네? 약간의 비밀이 있긴 한데 지금 설명해 버릴까? AX의 지금까지 앞에 선생님이 다 최고차계수를 묶어서 설명해 줬단 말이야. 불편해.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있거든? 근데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어 볼게. A로 묶었었거든. A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녀석의 값 있지. X 앞에 있는 녀석을 2로 나누면 2A분의 B가 되니 이걸 제곱한 녀석이 A분의 C랑 똑같다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이야. X 앞에 있는 걸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A분의 C가 되면 완전 제곱식.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걸 진짜 제곱을 해보면 4A 제곱분의 B제곱? 그게 A분의 C랑 똑같은 된다고? 약분이 되지 않나 이거? 약분이 A로 약분되나? A로 약분하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로 할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 4A분의 B제곱 C 그럼 B제곱의 값이라 4AC가 똑같으면 완전 제곱식이겠네? 근데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쌤은 기억할 수 없다에 한 표. 자, 그럼 여기서 쌤이 A라고 했던 숫자는 9니?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0이냐? 40이 Y까지로 볼까? 그냥 B, 40이 Y까지 보자.
그럼 C라고 한 녀석의 값이 네모 Y제곱이거든. 4AC를 계산해 봐야 되겠다. 4AC면은 4AC가 누구야? 4 곱하기 9니까 36. 네모 Y제곱. 근데 B에 해당하는 값은 42Y라네. 왼쪽에는 42가 7 곱하기 6이 40이지 않아? 7 제곱하면 49. 6 제곱하면 36. Y제곱. 이게 42Y제곱. 36 지우고 Y제곱 지우면 네모의 값은 49. 근데 문제는 선생님은 느낌이 왔거든 지금. 기억하지 못할 게 확실해. 그럼 기억하지 못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B제곱은 4AC가 되면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 챕터에서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자. 자, 이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9로 묶었어. 9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9니까 3으로 약분했더니 3분의 14인가? 그 다음 마지막이 9분의 네모 y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x 앞에 있는 녀석의 값 2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누면은 3분의 7y. 그걸 제곱한 게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네모의 값은 49. 이게 더 빠르겠다. b제곱은 4ac 못 외우겠다. 이해는 된 건 맞나요 지금? 자, 배웠으면 바로 연습합시다. 네모 값들을 구해주세요. 다문은 몇 번까지 풀었죠? 다 했어요? 틀린 게 있나요? 교량이는요? 연호는요? 네. 3번, 4번만 풀면 되는 모양입니다. 네모에 있는 숫자를 1창에 있는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숫자가 상수항에 있는 100이었을 때 그때 완전제곱식입니다.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괄호 속의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제곱한 게 100이니까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인가요?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25로 묶어준 다음에 해결해야 되겠다. 20으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그 다음이 플러스 25분의 네모 yx 그 다음이 25분의 y제곱이라고. x 앞에 있는 녀석이 이거고 2로 나눠주면은 50분의 네모 y제곱인 y인가? 그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25분의 y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이게 5분의 y를 제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5분의 y를 제곱할 수도 있지. 네모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y니까 제곱하면 25분의 y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세요. 완전제곱식만 지금 연달아 살펴봤고 완전제곱식은 1창 앞에 있는 개수를 이뤄낸 다음에 제곱해서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제곱식이었습니다.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합차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 1하고 1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a 더하기 1하고 a 마이너스 1을 합과 차로 쓰기만 되죠. 얘는 16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16이라는 숫자는 4의 제곱인가? 그럼 인수분해하게 되면 합차로 써야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4 플러스 x하고 4 마이너스 x로 합차로 써야 되겠다. 4a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은 2a를 제곱한 거하고 b를 제곱한 게 있으니까 답은 2a 플러스 b하고 2a 마이너스 b. 마지막 거는 4x의 제곱과 5y의 제곱이라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합차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공식 중에. 되신 거 맞죠? 그럼 밑에 거 해주세요.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누군가를 제곱했다고 하기에는 3이라는 숫자는 루트 3을 제곱한 게 3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75y제곱도 자연수를 제곱한 게 아니잖아. 정수를 제곱한 게 아니라서 3으로 묶어준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5y제곱인가? 그래서 x하고 5y를 제곱한 것들이니까 x하고 5y를 한 번 더 했고 한 번 x하고 5y를 빼면 되겠구나. 그 다음 거는 얘는 x의 제곱의 제곱과 1의 제곱인 것 같거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합차를 통해서 인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그 중에 뒤에 있는 거 있잖아.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x 더하기 1을 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는 것 같거든?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되니까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놓은 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이 문제 풀어야 되겠구나. 니네가 푼 다음에 풀이할까? 유제 문제니까.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니은? 리을? 리을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3의 1을 제곱한 값이고 뒤에 있는 값은 3분의 1b를 제곱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더해줄 거고 한 번은 빼줄 건데 그 값에서 숫자 3을 하나 앞으로 쓰고 싶다면 여기서 3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하나 가져간다면 a 더하기 9분의 1b라고 써야 되는 것 같아. 뒤에 걸 그냥 썼을 수도 있고 뒤에 거에서 3을 하나 더 앞으로 쓴다면 a 더하기 9분의 1b a-9분의 1b가 될 건데 이 중에 어떤 녀석과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됐을까? 다른 거 모르는 거 없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파트인데 다음 시간에는 꼭 센 수학도 들고 와야 돼. 여기서부터는 되게 단순한 공식인데 우리는 x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과 x 플러스 b의 값을 곱했을 때 x의 제곱과 1창 앞에는 ab의 합의 값을 쓸 거고 상수항에는 ab의 곱의 값을 쓸 거거든. 인수분해할 때 앞에 있는 녀석은 x하고 x를 곱한 게 x의 제곱이죠. 뒤에는 ab의 값은 a하고 b를 곱한 게 ab인 거니?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은 ax, 이렇게 곱하면은 bx죠. 그런데 그 녀석을 인수분해서 쓸 때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x 플러스 a라고 쓸 거고 가로 방향으로 x 플러스 b라고 써가지고 우리 인수분해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대각선끼리 곱한 녀석의 값이 일차항 계수인지를 확인하고 인수분해서 쓸 때는 윗줄과 아랫줄을 써야지만 돼. 그것 좀 연습 좀 해볼까?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거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하고 x를 곱한 게 x의 제곱이고 14라고 하는 숫자는 2하고 7을 곱한 거지. 근데 대각선끼리 곱하면 7x하고 2x를 더하면 플러스 9x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9x가 안 나오잖아. 14라는 숫자는 플러스 2하고 플러스 7을 곱해서 14가 나오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을 곱해서 14가 나오기도 하는 거지. 지금 대각선끼리 곱한 거는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7x를 더해서 마이너스 9x 1창이 맞나요?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가로줄로 답을 써야 된다고? 인수분해는 x-2하고 x-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개해서 다시 검사해서 맞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x 곱하기 x의 값이 2창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3 곱하기 4가 10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1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가 누구한테 있어야지 플러스 x가 되려나? 3한테 마이너스 있어야지 4x 빼기 3x니까 x가 되겠구나. 이제 1차원까지 되는 걸 확인했고 쓸 때는 가로줄로 쓸 겁니다. 그래서 답이 x-3 곱하기 x 플러스 4가 답이네요. 밑에 있는 두 개도 확인해 봅시다. 얘는 x 곱하기 x의 값이 x의 제곱이고 15y의 제곱은 3y하고 5y를 곱했다고 볼 수 있죠? 둘 중 하나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마이너스 있어야지 마이너스 2xy가 나올까? 이래야지 마이너스 5xy 플러스 3xy니까 마이너스 2xy죠? 쓸 때는 가로줄로 쓸 겁니다. 한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3y, 또 한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5y. 자신이 없을 때 항상 오른쪽을 검산해서 왼쪽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녀석의 값을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앞에 거는 x 곱하기 x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 곱하기 누구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까? 2y하고 8y, 두 개 곱하면 16y 제곱인데 2xy, 8xy 더하면 10xy. 답을 쓸 때는 윗줄 x 플러스 2y, 아랫줄 x 플러스 8y. 바로 밑에 거 연습해 주세요. 이번엔 앞에 있는 x의 제곱은 x 곱하기 x인 것 같고 플러스 2xy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3하고 8이면 안 될 것 같고 4하고 6이 적절한 것 같은데 4y하고 6y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숫자에 마이너스 있어야지 플러스 2xy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하나 썼고 이거 하나 썼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선생님 그냥 대각선으로 써도 답은 똑같잖아요. 아니야, 꼭 가로방향으로 쓰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밝혀져. 꼭 가로줄로 써야 돼. 대각선으로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은 x-3의 값이 인수인 녀석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기 있는 거는 좀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거는 니네가 선생님이 방금 했던 방법처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잖아. 바로 할 수 있을까? 누구 곱하기 누구가 1번이 나올까? x 플러스 3하고 이걸 두 개 곱해야지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걸 바로 할 수 있을까? 숫자 별로 크지 않으니까 한 자리 숫자니까. 얘는 누구 곱하기 누굴까? x-3하고 x 플러스 2? 바로 되겠어? 세 번째 건 누굴까? 네 번째 거는 그러겠네. 2하고 3 더해서 5, 2하고 3 곱해서 6이니까. 그 다음 건 누구죠? x-7하고 x 플러스 3하고 그때 x-3의 값이 인수인 걸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몇 번이 x-3의 값이 인수인 거지?
2번하고 3번?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별로 오래 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다른 내용 정리가 있어서 다른 내용 정리 좀 소개할게.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x-3값 인수가 아니었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3을 갖다 대입하려고 하거든? 3 대입했더니 9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어서 빵이 안 나오지.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인가? 그럼 빵이 나오니? 그럼 x-3의 값이 인수인 녀석은 x라는 값한테 3을 대입했을 때 빵이 나오면은 x-3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3 대입한 빵인 거야. 그 말이 납득이 될까? x-3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빵이 나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해볼까, 선생님이?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의 값이 x-3의 값이 인수라고 한다면 x-3의 값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식한테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오른쪽이 빵 돼버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x-3의 값이 인수가 되면은 이 식한테 3을 갖다 대입하면은 무조건 빵이 나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1, 2다 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3을 대입해서 빵 나오는 게 그냥 답인 거고 3을 대입해서 빵이 안 나오면은 x-3의 값 인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 해서 푸는 것도 금방 푸니까 뭐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쌤이 앞에서 반드시 쓰라고 말씀드렸거든? 자, 이 챕터는 어떤 챕터냐면 애들이 좀 산수할 때 많이 틀리는 파트거든?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라고 하는 2차식이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은 AX하고 CX를 곱해서 나온 값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B하고 D를 곱해서 나온 거지.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이때가 BCX, BCX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가 ADX 이해된 거 맞나요? 쓸 때 반드시 가로줄로 써야 돼. 가로줄로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답이 나오거든. 이것 때문에 평상시 연습할 때 대각선으로 쓰지 않고 가로선으로 쓰는 거야. 자, 몇 개 연습하면 아주 쉬워. 근데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11이라는 큰 숫자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x라는 녀석의 값은 2x의 제곱은 2x하고 x를 곱한 2x제곱 뒤에 있는 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라고 5를 곱한 게 5 이렇게 곱하면 10x 이렇게 곱하면은 x 그럼 더한 게 11x 맞아요? 그럼 답을 쓸 땐 뭐라고 쓰라고? 2x 플러스 1 가로줄로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5 또 연습합시다. 두 번째 거는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서 앞에 거 5x제곱은 5x하고 x를 곱한 게 5x제곱 뒤에 있는 2는 1 곱하기 2인데 1하고 2의 값 어디다 배치하는 게 나을까? 1, 2가 나을까? 2, 1이 나을까? 2, 1? 1, 2가 돼버리면 10하고 1이니까 7하고 멀어지니까 2, 1이 되면은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5x, 2x니까 7x? 다만 부호가 틀렸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2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7x. 그럼 쓸 때는 뭐라고 써? 5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 또 연습해 봅시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3x하고 x를 곱한 게 3x의 제곱인데 뒤에 있는 거는 y하고 2y를 곱해야 되잖아. 근데 써보면서 하자. 여기가 y고 여기가 2y면 될까 안 될까? 여기 마이너스 5y 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5xy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6xy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5xy 나올 것 같은데? 된 거 맞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찾아서 빨리 계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 늦게 구할 수도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됩니다.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3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x 곱하기 x인데 10y의 제곱을 y하고 10y, 2y하고 5y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xy가 나오려나? 쌤이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할지 결정 못했는데 아직 뭘 사용할 거니? 5y하고 2y를 사용할까? 그때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줘야 돼? 2y한테? 그래야지 플러스 5xy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xy 따라서 답은 3x 플러스 5y x 마이너스 2y 바로 연습해 주세요. 그런 걸 설명 안 하더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은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있잖아.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5x하고 x인데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녀석이면 경우가 엄청 많잖아. 1하고 18, 2하고 9, 3하고 6, 6하고 3, 9하고 2, 18하고 1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리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였는데 위가 마이너스인지 아래가 마이너스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 1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지금 6가지지만 마이너스 위치에 따라서 12가지가 있거든. 12가지 중에서 이 숫자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좌표 숫자 1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구를 사용했을 때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x좌표 숫자 1이 나올지를 머릿속으로 빨리 암산해 보는 거거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여기에 지금 9하고 2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1이 나오니까 10과 9의 차이값이 1이기 때문에 9하고 2가 제일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걸 뇌를 쉬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고. 아무 숫자나 쓴 다음에 검토해보는 것도 좋아. 이렇게 숫자를 하나 써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하도 많이 문제 풀어가지고 직관적으로 딱 보면 보이는데 처음 풀 때는 잘 안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거든? 그건 자기 손으로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산까지 꼭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로 왔습니다. 밑에 문제가 A, B, C의 값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6x의 제곱이면은 6, 1과 2, 3으로 바꿀 수 있잖아. 쌤은 일단은 6x하고 x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11이 나온다고 하니까 12하고 1의 차이값이 11이니까 12하고 1 나오게끔 만들려고요.
마이너스는 여기 있어야지 마이너스 11x가 나오니? 따라서 쓸 때는 가로줄로 써야 되니까 한 녀석은 6x 플러스 1이고 또 한 녀석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때 a의 값은 6, b의 값은 1, c의 값은 마이너스 2, 세 개의 정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네. 되신 거 맞죠? 여기까지 딱 소개하고 쏟아놓은 문제가 있네. 쏟아놓은 문제가 있고 다음 페이지 끝이네. 맞나요?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까지 숙제를 방학했잖아. 숙제를 개념쌤만 푸는 게 아니라 다 풀어놓으면 죽어날 테고 개념쌤의 개념북하고 워크북 있죠. 지금 딱 배운 것까지만 풀어볼까? 적은 양으로? 그럼 살만하겠죠? 금요일날 수업을 월수금의 수업을 4시간에 하자고 했잖아.